200만 원을 여행을 해서 썼다라고 하면 그냥 쓴 거죠. 경험치만 얻은 거지. 근데 200만 원을 예를 들면 3년 전에 엔비디아에 넣어놨으면 지금은 한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2천이 돼 있는 거죠. 그때 당시 3년 전에는 200만 원 갖고 뭐 동남아, 아까 태국 정도밖에 여행을 못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엔비디아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2천만 원이 돼 있네. 그러면 여행지가 달라지죠.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뇌잘남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벌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40%더라고. 40%. 뭐 예를 들면 여름휴가, 겨울휴가, 그다음에 이번에 추석연휴도 길잖아요. 이럴 때 이제 뭐 해외여행 갈 거야 빚내서라도 라고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한 40%, 10명 중에 4명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다 SNS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면 SNS를 보면 다 그렇게 멋있고 좋은 데만 다니는 것 같고 얘는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저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노력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존감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니까 빚내서 여행 가는 것 같고는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모든 돈들은 그런 데만 너무 포커싱해서 쓰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후회하는 순간이 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행 가도 좋아요. 근데 가까운 데 말고,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면 유럽 여행 가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가고 싶다고요. 저는 이제 여행 정말 좋아해서 애들 낳기 전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거의 멕시코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스페인 가서는 한 2주 살다가 온 적도 있고 뭐 뉴질랜드 동남아 다 가봤죠. 근데 그거의 좋은 점은 갔다가 오면 에너지가 조금 더 넘치는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동남아 갈 수 있어. 그럼 차라리 그거 3번만 참으면 유럽 갈 수 있어. 왜냐면 1년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면 훨씬 더 쌉니다. 1년 전에 숙소 예약하면 훨씬 더 쌉니다. 그럼 미리 계획 잡아서 해놓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고요. 또는 저축을 해서 시드를 조금 모은 다음에 그걸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라고 쳐요. 2천만 원. 그러면 아까 S&P 500에 1년 넣으면 평균 수익률 10%라고 했으니까 딱 200이네. 3천이면 300이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제 돈을 쓰고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이자 받은 걸로, 수익 난 걸로 힐링한 거 왔어. 원금 그대로 있고. 그러면 조금만 참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하잖아. 마시멜로. 애기들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너 이거 조금 참으면 2개 줄게. 근데 어떤 친구들은 대부분 하나 먹고 끝나. 하나라도 먹었으니까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참는 걸 배운 애는 2개, 3개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행도 참는 걸 조금만 배우면, 특히 남자들은 차 사는 거 조금만 참으면, 그러면 훨씬 더 내 원금 그대로 놔두고 수익 본 걸로, 이자 받은 걸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 내고 가지 말고 이자 받은 걸로 가자라는 주의. 그 이제 경험이 저는 2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앞에서 저희가 이제 빚 내서 여행 간다를 얘기했으니까 그 경험치가 노는 거에 포커싱을 맞출 거냐, 그 경험치가 정말 순수한 경험으로 맞출 거냐. 그 순수한 경험이라는 게, 제가 망해도 돼요 라고는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망해도 돼요. 왜? 그 망한 게 차라리 경험치가 돼서 훨씬 더 나아질 거라. 제 얘기를 들어보자면, 뭐 제가 제 책에도 하고 뭐 강의할 때도 하고 방송할 때도 이제 대표님 어쩌다가 이렇게 직업을 바꿨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해준 말인데, 저는 직업군인 출신이에요. 7년 정도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 첫 월급이 제 기억으로는 한 60 얼마였어요. 요즘에는 병장들도 많이 받더라고. 저는 뭐 이제 부사관 출신인데도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도 딱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면 수영장 갔다가 미군 부대 근처에 있었거든요. 바로 미군 애들이랑 농구하고, 이게 일과야. 따로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동사애들 먹을 거 사주고 후배들 먹을 거 사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차곡차곡 모았지. 그리고 7년 딱 할 때, 제가 전역할 때 딱 현금 1억이랑 그때 당시에 파란색 스포티지, 제 나이 때는 뭐 그게 또 괜찮았습니다. 차 한 대 딱 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친한 선배가 투자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1억을 맡겼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딱 6개월 뒤에 그 회사가 망했어. 그 회사도 망하고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도 망하고. 그럼 저는 7년의 내 노력과 참을성과 성실함의 그 1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어떨 것 같아요? 허탈감도 드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모을 텐데 또 누군가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은행에도 맡기고 증권사에도 맡기고 뭐 부동산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 맡겼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ELS나 상품 추천 잘못해서 쪽박 찼다 얘기 들어봤죠. 증권사 뭐 잘못해서 다 들어봤어요. 그럼 결론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맡긴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전
직업이 바꾼 거예요. 그럴 바에 내가 하자. 차라리 내가 하자 해서 저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1억을 날림으로써 저는 그 이후에 14년 동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쌓았지. 그래서 실패해도 된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난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조금 가진다라고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여행을 많이 안 가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봐요. 여행 많이 가보셨어요? 제가 첫 해외여행지가 태국이었어요. 제가 그때 딱 얼마 썼냐면 1,000만 원 썼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첫 해외여행을 가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한 거지. 제일 막 유명한 데 가보고 비싼 거 먹어보고. 근데 갈 때는 사실은 야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비행기에서는 야 이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도 갔지만 그 다음에는 뭐 유럽도 가고 저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야 스페인은 꼭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남자들은 축구도 좋아하니까 야 가서 직접 봐. 달라. 레알 거 보고 바르셀로나 거 보면 달라.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은 이비자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제주도와 강화도 정도 사이 좀 큰 섬인데 유럽 애들이 20대 때 30대 때 거기 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놀려고 1년 동안 2년 동안 알바를 해. 그러니까 정말 노는 데야.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 와보면은 아 전 세계 친구들이 이렇게 활발한 에너지를 풍기면서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모았잖아.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는 자양분이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뭔가 보상도 됐고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또 다시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없이 계속 운동만 해봐. 그러면 지칩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이름표를 달면 돼요. 갑자기 500만 원을 들고 여행 가기는 쉽지 않지만 한 달에 8만 원은 어려워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 그럼 한 달에 8만 원씩 5년 동안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유럽 가도 좋고 뭐 스페인 가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다 나라들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고요. 아니면 사회초년생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제가 딱 하나 20대 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워킹 홀리데이 안 가고. 왜냐면 그거는 30대 때 이후에는 경험 못 해요. 대학교 이후에는 절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온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나 잘 갔다 온 것 같아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살아본 경험 자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저는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장점이 더 많은 행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요 정도면 가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 1,000만 원 모으기 전까지는 여행은 좀 참아보자. 근데 이제 그 여행을 참는다라는 게 아예 여행하지 말고 그러면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1년 동안은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 살기 지원금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지방 가서 시골살이 해보는 거예요. 가끔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지털 디톡스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야 나만 맨날 이러는 것 같고 나만 놀러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힘내서 여행 간다라고 했잖아요. SNS 끊어보면 온전히 며칠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써본다라고 하면 훨씬 에너지를 많이 찰 거예요. 지자체별로 찾아보면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이제 지금 25년인데 26년이 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원래 인구수 많은데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인구수가 아니라 유동인구. 일정 시간 이상 그 지자체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관광하는 인원들도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지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게 해야 돼요. 근데 각 지자체별로 특히 시골집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빈집에 그냥 내려와서 뭐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 하라고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힐링하는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쓰세요. 공짜여행 가능하니까. 그리고 해외도 가끔 보면 관광공사나 등등등에서 또 홍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내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하고 1,000만 원 정도 넘으면 그때부터는 아까 이름표 달아서 나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계획 잡고 돈 모으고 그 돈만 쓰고 오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 말 그대로 통장도 그대로 빵빵하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으로 인한 경험치나 힐링도 될 거고. 근데 이제 뭐 굳이 해외가 아니어도 나한테만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 돈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우선 2030은 그렇게 시드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벌이가 사실은 아까 중위소득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팔란티아, AI의 거의 핵심인 엔비디아 다음으로. 근데 이 친구들은 평균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AI가 한동안 꺾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은데요. AI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아까 이제 뭐 방송국에서 또 이제 미팅하고 하다 왔는데 보고서 만들고 PPT 자료 만들 때도 저도 집어넣고 따닥하면 요약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생각을 넣어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지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AI 관련된 거 하는 게 맞고요. 뭐 로봇 이런 기업들도 사실 잘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전력 관련 기업들도 잘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안 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꾸준하게 해놓는다라고 하면 굳이 변동성이 큰 애들보다는 나을 거고, 아니면 그래도 코인을 못 놓겠다 같이 하면 돼요. 50대 50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자산을 빨리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옆에 친구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전문가 얘기를 조금 들어보자. 개인회생부터 해야죠. 개인회생부터 하고, 왜냐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고요, 다른 거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막 주식 계좌 만들어주고 꾸준하게 저축을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등에다가 업고 사회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벌이는 한정적인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주거비 내죠, 학자금 대출 갚죠, 어떻게 저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저는 없애고자 미리 저축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나는 안 돼, 이미 업고 있어, 감당 불가야.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잖아. 개인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고 워크아웃이나 세무조정 제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적극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포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걸 포기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에 대해서 그냥 다 내려놓는다는 거니까 활용하고요. 활용한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야.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또한 경험이겠지. 뭐 예를 들면 굳이 뭐 학자금 대출 이게 아니어도 흥청망청 써봐서, 빚내서 여행 가봐서, 빚내서 차 사봐서, 카푸어라고 저희가 얘기 많이 하는데 경험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 6년의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6년 동안 시달리고 쫓기고 저축도 못하잖아. 왜냐면 6년 동안 저축한 게 있으면 기똥차게 알고 가압류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돈도 더 못 모아요. 그러면 굳이 그 6년을 피해 다닐 필요는 없지. 차라리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새로 하는 게 더 홀가분하잖아. 그래서 너무 끌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야, 6년 동안 5년 동안 참았던 사람들 빚탕감 해준다는데 야, 그럼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그들은 일부러 피하지는 않았을 거야. 5년 동안 뭐 10년 동안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들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은 조금 받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그것만 노리지 말고 그거 아니면 할 거 많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주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여행 가는 거, 나한테 뭐 보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돈만 쫓지 마시고 그 돈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의미 있게 시간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20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